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고집이새 황소고집이라 불리는 박첨지가 있었습니다. 박첨지는 어떻게나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는지 한번 고집을 부리면 소도 달기라 우기고 꾼보리도 꿔준살이라 우기는 통에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그와 상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동네에 남학신 장수가 왔는데 이 박첨지가 남학신을 신어보고는 집신이라 우겨대는 통에 동네가 아주 떠나가라 시비가 일었습니다. 결국 남학신 장수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남학신 팔아 집신값 받고 울고 돌아갔으니 동네 사람들은 옹고집도 저런 독한 옹고집이 없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런 박첨지가 전대를 차고 장날에 소를 사러 가는 길에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다리에 올라서서 건너는데 반대편에서 사람이 하나 걸어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박첨지는 생각하기를 이놈 어디 길을 비켜주나 봐라 하고 앞으로 걸었죠. 결국 두 사람은 다리 한복판에서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여보시오, 길을 비키시오. 박첨지가 말합니다. 어느 놈이 날더러 길을 비키라는 거요? 하며 대려 큰 소리로 우악을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마주친 사람을 본 박첨지는 상대가 만만치 않음을 직감하였죠.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은 이웃 마을에 사는 외고집 김첨지였습니다. 김첨지 또한 소문난 고집쟁이로 넘의 집 조상묘도 제 집 조상묘라 우겨 해마다 제 조상묘는 놔두고 넘의 집 조상묘를 벌초하고 성묘 드릴 정도로 한 번 고집을 부리면 물러서지 않아 외고집이라 하였죠. 그런 김첨지와 박첨지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습니다. 고집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이 만났으니 이를 어쩐단 말입니까? 세상 단 한 번도 고집에서 진 적이 없는 맞수가 만난 것이죠. 두 사람은 서로 길을 비키라고 한참을 닥달을 하였지만 결말이 나질 않았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결국 박첨지가 먼저 내가 내 놈한테 질 줄 알고 하며 팔짱을 끼고 다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김첨지도 같이 따라 앉았습니다. 그렇게 마주 앉아서는 또 고성이 오갑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지쳤는지 한참을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다 김첨지가 묻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기는 하지만은 나는 장에서 오는 길인데 노영은 어디를 가는 길이요? 나는 소를 사러 장에 가는 길이요. 아니 그럼 소를 사면 이 다리로 끌고 올까요? 그렇소. 그건 왜 묻소? 여보시오. 이 좁고 사람도 겨우 건너다니는 외나무 다리 위로 어떻게 소를 끌고 간단 말이요? 아니, 내가 이 길로 소를 끌고 가건 말을 끌고 가건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그 바람에 두 사람은 다시 일어나 다투기 시작합니다. 참 가관이지 않겠습니까? 소를 끌고 갈 수 있느냐, 못 끌고 가느냐. 그들은 서로 언성을 높이더니 마침내 삿대질이 오고 갔습니다. 때마침 장사꾼 한 사람이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러 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외나무 다리 한가운데서 웬 두 양반이 싸우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장사꾼이 가만히 들어보니 김첨지는 오른발로 다리에 먼저 올랐고 박첨지는 왼발로 다리에 먼저 올랐는데 좌정승이 높은지 우정승이 높은지 또 소를 데리고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는지 없는지 우겨대고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장사꾼이 듣기에도 아리송해 재미있게 보고 있다. 날이 저물어 가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고집불통 양반들 싸움이 꽤 구경할 만했지요. 아이 안 되겠구먼. 이러다 날이 새겠네. 내 김첨지와 힘을 합해 박첨지를 밀치고 가야지. 그리곤 막 다리 위에 올라서는데 저쪽에서도 한 사람이 다리에 올라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네 사람이 두 편으로 나뉘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보게 내가 이 다리를 왼쪽 다리로 먼저 올라섰네. 아니 영감님 오른팔이 힘이 세니 오른쪽이 먼저죠. 아이 또 그러네. 제사 지낼 때도 왼손을 오른손 위에 보게지 않나? 아이 그건 죽은 사람한테 전할 때나 그렇지. 결혼할 때도 신랑이 왼쪽 아니오? 호미질도 오른손으로 하지 왼손으로 한단 말이오? 하지만 그들은 소리만 지를 뿐
힘으로는 절대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소금을 쥐고 있는 소금장수고 반대편 한 사람은 가루를 쥐고 있는 가루장수였습니다. 물에 빠지면 절대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 두 장수들한테 제일 무서운 게 있다면 물이었죠. 그렇게 싸움은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습니다. 한 학동이 이곳을 지납니다. 싸우는 꼴을 보니 날이 새어도 끝날 것 같지 않았죠. 그런 학동은 한 꾀를 냈습니다. 여보시오, 왜 다리 위에서 싸우지요? 그러자 한 사람의 응원자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네 사람은 그 사연을 제각기짓거렸습니다. 이보기엔 내가 이 아니, 다리를 영감님, 왼쪽으로 오른팔이 다리로 힘이 세게 몰아주고 오른쪽에 왼쪽으로 만져져. 하네. 아이, 아이, 죽은 사람한테 호미질도 전할 때는 오른손으로 하지 사지. 왼손으로 한단 말이야. 학동은 그 말을 듣지 않아도 이미 다 들어하는 일이라 그저 듣는 척만 하다. 그렇게 말로 해서는 알 수가 없으니 처음부터 다시 해보시지요. 그러면 누구의 잘잘못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참 그게 좋겠군. 그렇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외나무 다리 위에 네 사람은 모두 다리를 건너기 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다리에 올라 두 분은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내가 얼른 가서 저쪽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할 테니까요. 그리고 소녀는 다리를 건너가 버렸습니다. 소년이 그냥 다리를 건너 지나가자 네 사람은 닭 쫓던 개 마냥 뻘쭘히 소년의 뒷모습만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박첨지가 문득 말하였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어디를 가려는 거지? 장의 소를 사러 간다고 했질 않소. 아니, 날이 이리 어두우니 장은 벌써 파했겠구먼. 그만 집으로 가야겠네.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곤 반대편에서 김첨지도 말하기를 내가 어디를 가는 거지? 영감님, 장에 갔다 오는 길이라고 하지 않으셨소? 해가 졌으니 서둘러 집으로 가야겠군. 하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돌아가자 밀가루 장수와 소금 장수가 다시 다리 복판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또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싸우다 그들은 문득 아까 지나간 학동이 하던 말이 생각나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따져봅시다. 그럽시다. 처음부터 다시 하기 위해 뒤로 돌아갔다가는 다시 오고 다시 왔습니다. 돌아가는데 하늘에서 비가 주룩주룩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쉬지 않고 다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날이 새는데 결국 소금 장수가 먼저 다리를 건너왔습니다. 왜냐하면 비에 소금이 다 녹아 짐이 가벼워졌는데 가루 장수는 가루가 물반죽이 되어 무거웠기 때문에 걷기가 힘들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참 딱한 일 아닙니까? 고집센 영감들은 돌아갔는데 소금 장수와 가루 장수들이 남아 괜시리 고집부리다 장사도 다 망쳤으니 고집도 적당히 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